오늘도 진행합시다. 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다른 통합문서 열기 가운데 여기 찾아보기 문서 폴더 아래에 오후 크말 이것 이론 계산 작업할 여시고 시트명은 함수 통계 자, 교재 86페이지고요. 자, 등수를 구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랭크라고 합니다. 엑셀 프로그램 처음부터 랭크라는 함수를 사용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홍길동일 20점이 여러분들 대답하세요. 몇 등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몇 등? 4등이라고 대답하겠죠? 네? 4등. 자, 여러분들은 이런 자료만 주면 등수를 매길 수 있지만 엑셀은 등수를 못 매깁니다. 엑셀이 등수 매기는 원리는 어떠냐면 20점, 그 다음 전체 자료가 있어야 되고요. 자, 이 자료를 우리가 이 자료가 지금 점수라는 개념이니까 점수는 등수를 매길 때 높은 점수가 1등이잖아요. 그러면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 순으로 나열해서 등수 매기세요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나열하는 기능을 우리는 정렬이라고 하고요. 방금처럼 큰 값부터 작은 값으로 나열하는 방식을 우리는 내림 차순 정렬하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어보셨던 용어들일 거고요. 뭐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나열하는 이 방식을 오름차순 정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엑셀에게 큰 점수부터 작은 점수 순으로 나열해서 등수 매기세요라고 지시까지 해주셔야 된다고요. 이게 없으면 엑셀 등수 못 매겨.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50, 40, 40, 20, 10 이렇게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자 본인의 점수가 20점이면 20점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이렇게 찾으러 갑니다. 그러면 여기 몇 번째, 네 번째에 맞는 20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네 번째라는 게 곧 엑셀에서 등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경우 수를 좀 달리해서 자, 이 자료라는 게 자, 데이터의 종류 중에 오름차순 형태로 적은 값을 1등으로 취급해야 될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어떤 자료가 있을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100m 달리기, 마라톤과 같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시간이 짧아야만 1등으로 취급하잖아요. 시간도 어쨌든 엑셀에서 데이터 종류도 바라본다 그랬잖아요. 데이터 종류, 문자, 숫자, 날짜, 시간, 논리 데이터 5개로 구분해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 그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나열해서 그 20이 어디 있는지 찾죠. 그럼 두 번째 있죠. 그럼 2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등수 매기는 방식은 이렇게 있습니다. 엑셀 입장에서.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랭크입니다. 그래서 홍길동의 20점이 전체 점수에서 몇 등인지를 확인하고 싶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함수 마법사 모두 랭크라는 함수부터 일단 찾으세요. 랭크. 랭크. 합인. 자, 넘버. 숫자인데 어떤 자료냐면 개별 자료, 즉 개인의 데이터. 즉 여기서는 홍길동의 엑셀 점수. 자, REF 셀 범위라고 해석하는데 전체 자료입니다. 전체 자료. 그러니까 20부터 40까지의 전체 자료. 그 다음 세 번째 인수는 정렬 방식이라고 해서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0 아닌 다른 값. 자, 컴퓨터는 일단 0과 1밖에 모르는 세상에 사는 기계니까 0 아닌 다른 값은 보통 1을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1을 적으면 오름차순.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내림차순을 정의하세요. 오름차순 정의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은 전체 자료의 성격을 보고 판단합니다. 전체 자료의 성격을 보고. 전체 자료의 성격이 점수죠. 점수는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 순으로 나열해서 등수를 매겨야 되겠죠. 높은 점수가 1등이니까 그럼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 순으로 나열해서 등수 매기세요라고 X에 지시를 해야 된다. 그 방식을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내림차순. 그러면 1. 죄송합니다. 0. 정신없 0. 0. 자, 그러면 4등이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죠. 자, 전통적으로 과거에 랭크라는 것을 썼습니다. 지금도 랭크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시험에 랭크라는 함수보다는 랭크.eq라는 함수를 내겠다고 합니다. 두 개가 같은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등수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점수가 40점이 있죠. 자, 40점은 몇 등으로 표시합니까? 40점이라는 점수가 있으면 몇 등이라고 이야기하죠? 2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원래 그러면 20점은 그럼 몇 등이 되는 겁니까? 4등이 되죠. 가운데 등수 하나 빠졌잖아요, 지금. 그러면 정상적인 생각은 40점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여기는 2등, 여기는 3등 이렇게 등수를 원래 가져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같은 점수를 받았는데 누는 2등이고 누는 3등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점수를 가지고 등수를 매길 때 어느 쪽에다가 2등, 3등이냐면 어느 쪽에다가 높은 등수 2등에다가 등수를 매겨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거기까지 다 동의하세요? 등수 한 번도 안 매겨보신 분처럼 그렇게 표정을 짓고 계세요. 보통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그래서 랭크라는 함수가 그런 생각을 가진 함수라고요. 원래. 근데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랭크.eq라는 함수가 생겨났는데 이 랭크.eq는 랭크와 똑같습니다. 그럼 이 eq가 뭐냐면 이퀄입니다. 이퀄. 같은 점수에 대해서 높은 쪽 등수를 매겨주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퀄이라는 게. 같은 등수. 그러니까 40점, 40점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2등, 3등을 가져가야 되는데 어느 쪽? 같은 쪽 등수, 즉 높은 쪽 등수를 매기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라고. 자, 그래서 시험은 랭크 함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랭크.eq라는 함수가 시험을 내겠다라고 명시, 출제 기준에 명시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랭크.eq 함수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자, 지나신 했던 거 한 번 더 이제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등수 매길 때 랭크.eq 함수 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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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용하는 함수가 랭크.eq죠. 그럼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 맞죠? 셀 주소는 틀릴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고생을 더 하려면 무슨 기능? 자동 채우기 기능을 사용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동 채우기 기능 몇 번? 아래쪽으로 한 번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 절차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 번만 들어가면 다 치울 수 있습니다. 이때 주소 형태는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됩니다. 이 내용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함수 체크하겠습니다. 랭크나 랭크점 EQ는 같은 거라 했습니다. 랭크점 EQ 가로 열고 넘버 개별 자료 홍길동의 이 시점 이건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항상 수식 자동적으로 쓰겠다고 판단 내리고 그 다음 머릿속에는 주소가 들어오면 주소 형태가 뭔지를 판단. 자,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죠. 하나하나씩 작성을 하면. 그러면 120을 C120을 가지고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이렇게 맞춰주려면 이 주소는 변해야 됩니까? 고정입니까? 이렇게 맞춰주려면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데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주소를 우리는 상대 참조라고 하겠습니다. 자동 채우기를 사용할 때 위치가 변한다. 그러면 이런 주소 형태 사용하시면 되죠. 지금 현재. 그 다음 인수와 인수 사이는 콤마. 그 다음 두 번째 인수의 내용은 전체 자료입니다. 등수 매길 때 이 강의장에서 등수 매길 때 내 점수 알아야 되고 전체 8명의 사람의 점수 다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20부터 40까지 범위. 이 범위는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자, 논리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제 등수 매길 때 여기서 이 8명 안에서 매겨야 되죠. 제 앞에 계신 분, 이 등수를 매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 8명 안에서 매겨야 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 등수 매길 때 범위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똑같다라는 얘기는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셀 범위는 5개의 셀에 다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변화가 없다. 자동식을 사용하는 동안에 위치가 변화가 없다. 고정이다. 그런 주소를 절대 참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쪽 거는 셀 하나가 변한다, 변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 확장입니다. 2개 이상의 셀, 그걸 셀 범위라고 했고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셀 범위 영역이 변합니다. 문제, 자동 채우기를 사용할 때 영역이 셀 범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확장해서. 그러면 이 범위는 자동 채우기를 어디다 가져다 놓든 간에 이 범위는 변화가 없어야 되겠죠. 절대 참조. 그래서 주소 형태 변경은 무슨 키 가지고? F4번 키 가지고 합니다. 이런 형태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몇 번 누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콤마. 이제 등수 매길 때 정렬 방식이라고 해서 자, 엑셀 점수 개념이잖아요. 점수라는 건 높은 점수를 1등으로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엑셀 내부적으로 잠시만요. 자, 정렬 방식이라 해서 이렇게 정렬해서 등수 매기세요. 지시해 줘야 된다. 그게 오른차순, 내림차순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 이 판단은 앞에서 선택했던 이 자료 있죠? 전체 자료가 어떤 성격? 점수죠. 점수는 높은 점수를 1등으로 취급해야 되죠. 네? 그럼 엑셀에게 어떻게 지시해서 등수 매기라고요?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 순으로 나열해서 등수 매기세요라고 지시를 해줘야 된다고요. 거기까지. 그게 뭐라고요? 내림차순 0이라는 값을 적는다. 내림차순 방식으로 등수 매기세요라고. 그러면 그래서 랭크점 EQ는 같은 등수에 대해서는 높은 쪽 등수를 같은 점수,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높은 쪽 등수를 표시해 준다. 그래서 40점 2개가 있는데 이건 2등으로 이렇게 같이 표시해 준다. 됐어요? 이게 랭크점 EQ, 랭크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랭크점, 그러면 왜 랭크를 쓰지? 왜 이런 걸 바꿔서 랭크점 EQ를 쓰느냐? 그건 랭크점 AVG라는 함수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랭크점 AVG. 실무에서 사용하시는 엑셀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랭크점 AVG의 함수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저 의미는 뭔지 더 설명드릴 테니까. 자, 똑같습니다. 사용하는 방식은 똑같다고요. 어차피 등수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의 내용이 이렇게 작성되어야 되거든요.
일단은 작성만 해볼게요. 의미는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수직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그럼 자동 채우기 써야 되겠네요. 아래쪽으로 한번 드래그. 그러면 다 채우죠. 그러면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작성해 봅시다. 뭔지 아직 모르지만 일단 형태는 맞출 수 있잖아요. 랭크점 EQ를 했으니까. 랭크점 AVG 가로 열고.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개별 자료. 즉 여기서는 개인의 엑셀 점수. 상대 참조. 콤마. 상대 참조. 그다음 자, 두 번째 전체 자료. 20부터 40까지 전체. 자, 이건 어느 셀이든 등수명일에 똑같은 범위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변화가 없어야 된다. 자동치고 사용한다. 절대 참조. 콤마. 정렬 방식은 전체 자료의 성격이 뭐라고요? 엑셀 점수죠. 점수는 높은 점수를 1등으로 취급해야 되니까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 순으로 나열해서 등수 매기세요라고 지시해 줘야 됩니다. 제로.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러면 똑같은 거 틀리냐고. 자, 이 40점, 40점 잘 보세요. 이해되세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자, 원래 40점이라는 녀석이 가지는 등수는 2등하고 3등을 가진다 그랬잖아요. 근본적으로.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랭크점 EQ는 높은 쪽 등수를 매겨주니까 이 3이 2등으로 같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40인 자료가 2등, 3등을 가져야 되는데 등수값이 얼마입니까? 2.5죠. 그럼 어떻게 한 겁니까? 이 기계를. 평균 낸 거라고요. 등수를. 그러니까 같은 점수에 대해서 등수를 평균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5등, 2.5등이 됩니다. 혹시 이런 사항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등수를 평균 내어서 사용하겠다는 이런 걸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혹시 전공이 공대 출신들 아니시죠? 공대 아니시죠? 네, 제가 왜 어떻게 하냐고요? 공대 계시지 않으면 이런 상황을 만나보실 수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실험실이나 연구실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등수를 매기는데 위에처럼 랭크처럼 EQ처럼 2, 3을 가지고 2로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면 나중에 나온 최종 결과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려고 보통 많이 쓰는 방식이 뭐냐면 평균을 보통 많이 넣습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치우치시는 정도를 덜 할 수 있고 치우치시는 정도가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값을 많이 쓰고 그래서 등수에 대한 평균을 쓰는 방식이 보통 실험실이나 연구소에서 많이 행해지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무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랭크점.avg라는 함수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저런 함수.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평범하게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겁니다. 저런 게 힘들다. 어쨌든 그런데 아마 시험에는 보편 타당, 그러니까 일반 생활에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시험에 보통 나오기 때문에 실기 시험에는 이 내용은 아마 나오진 않을 겁니다. 이 나오면 그냥 각을 랭크, 지금은 랭크점 EQ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렇게 해서 랭크를 안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랭크가 시험에 나올 거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으니 여기까지 해드렸고요. 자, 그럼 일단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수학 삼각, 자, 왼쪽 편에 수학 삼각 1로 갈게요. 수학 삼각 1. 교재는, 응? 잠깐만요. 잠시만요.
일단 오늘 돌아가실 때 개인 자료는 알아서 백업을 받아가시고, 근데 개인 자료 크게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수업 자료 블로그에 올려드리니까 일단 뭐 필요하시면 개인 자료 백업 받아가시고요. 그 이유는 지금 다 이제 웬만한 분들 다 계시니까 강의장이 다음 주에 강의장이 좀 변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듣기 쉬고 강의장. 자, 지금 문자 다 남겨놨으니 참고하시고. 맞은편인가 그럴 겁니다. 찾으시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82페이지. 주말에 아니고 매일 좀 수업 시간에 했던 이런 내용들 제발 복습들 좀 하세요. 눈치를 보니까 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한다고, 어,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자 1번 순서대로 갈게요. 자, 문제 내용이 있겠습니다. 표 1에서 저청, 최고청을 이용하여 추천자별 당첨 청수를 계산하시오. 당첨 청수 뒤에 청을 표시해. 시험 준비에 가장 기본은 문제를 잘 읽고 내용 파악하는 겁니다. 예 12청으로 나타내시고 랜드 비틴 함수와 n% 연산자 사용. 뭐 가능하시면 혼자 하셔도 되겠지만 아마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익숙해지면 혼자서 연습하시면 되고 제 화면 보시면서 따라오시고 집에 가서 깨끗한 파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함수는 복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랜드 비틴 함수는 제가 수업 중에 로또 번호 가르쳐 드린다고 했던 이제 기억이 날 겁니다. 랜드와 랜드 비틴. 그래서 최소 점수, 최대 점수라고 했던 숫자값. 그리고 n% 연산자는 뭐 데이터 연결시키는 함수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나열할 겁니다. 여기도 랜드 비틴, 랜드 비틴, 랜드 비틴. 저청, 최저청, 최고청 문제 내용 파악하시면 여기서 특정 값을 나타내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똑같은 형태의 수식이, 랜드 비틴이랑 똑같은 형태의 수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네? 자, 랜드 비틴, 랜드 비틴, 랜드 비틴이 똑같이 나타나죠. 여기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그런 함수로 작업을 해야 되죠. 그럼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네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몇 번 써야 될 구조입니까? 아래쪽으로 한 번만 데려가면 다 채우네요. 이때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랜드 비틴 가로 열고 바텀 최소 점수값 여기서는 최저청에 해당됩니다. 참조.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여기서 C3, 여기는 C4, 여기는 C5, C6, C7, C8, C9, C10 이렇게 참조해야 되니까 서로 다른 점수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면 C3을 가지고 자동 체육을 사용하는 동안에 주소는 변해야 됩니까? 고정입니까? 변해야 되겠죠. 네? C3, C4, C5, C6, C7을 맞춰주려면 또 적어야 돼요. 자,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믿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바텀 최대 점수값.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D3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상대. 왜?
D3, D4, D5, D6, D7, D8, D9 요 주소 형태를 다 맞춰주려면 D3은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상대 참조 가로 잡고 엔터. 이건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드래그. 혹시 제가 이것도 가르쳐 드렸나요? 17부터 10까지 다 저기 두 번째 셀부터 마지막 셀까지 치울게요. 채우기 핸들 포인트, 요 포인트 상태에서 더블 클릭 동작 쓰는 것도 설명드렸나요? 안 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셀부터 마지막 셀까지 치우시고, 초록 색깔 테두리 셀 포인트, 우측 하단에 녹색 포인트 보이세요? 녹색 사각점. 거기다 포인트 맞춥니다. 이걸 뭘 한다고요? 채우기 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흰 아래쪽 방향만 이 기능이 먹힙니다. 더블 클릭. 아래쪽 방향만 더블 클릭. 그러면 빈행을 만날 때까지 다 치워줍니다. 엑셀이 아래쪽 방향이 잘 먹고요. 그 다음 랜덤비트는 무작위로 데이터를 뽑아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과하고 제 결과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이건 시험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정답이 너무나 많을 수 있으니까. 무작위니까. 자, 표 2로 가겠습니다. 표 2에서 구분이 음악인 제품들의 판매 총액 합계를 계산하여 K12셀에 표시하시오. 판매 총액 합계는 100의 자리는 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표시. 표시에 12,300이면 13000으로 표시. 라운드업 써니팜 사용. 자, 라운드업은 뭐하는 함수라고요? 올림, 라운드, 반올림, 올림, 라운드업. 그 다음에 서미프라는 함수는 한 개의 조건값에 맞는 합계를 표시하겠다. 제 수업의 전제 조건은 이런 함수 공부를 했다라는 가정하에서 수업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습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따라오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함수의 내용은 이거고요. 그 다음 문제 내용 파악을 해보면 구분이 음악이라는 게 조건입니다. 어? 그런 거 이제 파악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판매 총액의 합계를 계산하겠다. 이 사항에 맞는 함수가 서미프네요. 지금 주어진 함수 중에 서미프. 한 개의 조건값에 맞는 합계를 계산하겠다. 그러면 서미프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일단 계산하셔야겠습니다. 이걸 sum if 가로 열고 레인지 첫 번째 조건 값을 찾을 범위. 구분이 음악이니까 구분 범위에 가서 콤마 크리테리어 조건 기준 이게 문자 값이나 숫자 값이나 식의 형태의 값이 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문자 음악 직접 입력 이중 다운표 문법 처리 콤마 썸 랭지 합계 구할 범위 판매 총액의 합계를 계산하는 데였으니까 판매 총액 범위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계산해 줄 거란 거고요. 우리는 함수 사용법만 아시면 되죠. 가로 닫고 그리고 엔터 칩니다. 일단 그러면 이런 값이 나오겠네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문제 내용에 100의 자리 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 그랬죠. 올림이라는 내용을 가진 함수는 라운드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숫자죠? 엔터 치면 숫자로 바뀌잖아요. 이 숫자에 대해서 올림, 라운드 업, 가로 열고 이 숫자 값에 대해서 넘디지트, 자릿수 얼마? 100의 자리 마이너스 3
아니면 만약에 저게 틀렸다. 그러면 엔터 쳤는데 자릿수가 안 맞다. 그러면 다시 F2나 더블 클릭 수식 기미터를 이용해서 다시 재수정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은 맞죠? 자, 주말에 뭐 하실 거예요?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하니까 뭐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될 것 같고 뭐 할 겁니까? 이번 주 배웠던 거 복습 좀 하세요. 안 하셨으면 사실은 매일매일 조금씩 하시는 게 좋은데 몰아서 하지 마시고 조금씩 하세요. 많이 바쁘세요. 네? 자격증 따게 됐으면 시간 도착하셔야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자, 세 번째, 3번. 좀 어렵습니다. 표 3의 구입수량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고객들의 구입 총액 합계를 셀에 계산하시오. 서미프와 MODE 함수. 서미프는 방금 하셨으니까 뭐 설명 들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MODE라는 함수는 기억이 나시나요? 응? 안 나세요? 자, 제 화면 봅니다. MODE 10, 20, 40, 40, 40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화면상에 가장 많이 보이는 데이터는 40이라고 했죠. 이때 사용한 함수가 MOD, 채빈값이라 해서 MOD. 자, 그러면 구입 수량에 이것하고요. 구입 수량이 문제 내용을 보시면 구입 수량이 가장 높은 빈도라고 했거든요. 조건입니다. 조건. 이게. 그리고 구입 총액의 합계. 그리고 조건, 합계, 서밋 조건에 맞는 합계. 그러면 일단은 구입 수량의 양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데이터를 뽑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빈셀을 한번 해볼게요. MOD 연습하는 겁니다. 가로 열고 구입 수량 범위 내에서. 4분요, 4. 자, 그러면 이제 조건 한 개, 구입 총액의 합계를 계산하겠다. 서미프 이꼴 서미프 가로 열고 조건 값을 찾을 범위. 조건이라는 게 구입수량이 가장 높은 빈도, 즉 4를 이야기하는. 자, 그러면 구입수량 범위, 콤마. 자, 조건 값이 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여기가 4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일정한 정해져 있는 값을 적으면 안 돼요. 왜 안 적으면 안 되냐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4잖아요. 네? 지금 현재는 4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원본이 바뀝니다. 첫 번째 이제 저 4가 9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최고 많이 나오는 빈도수를 표시하는 데이터는 얼마죠? 9로 바뀔 거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자리는 4가 될 때도 있고 9가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4지만 나 이후에 4가 될 수도 있고 9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이런 상황은 정해져 있는 어떤 특정한 값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는. 그래서 보통 이런 내용은 함수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방금 하셨던 빈도수, 최고 많이 나타나는 데이터, MODE, 넘버, 숫자 데이터, 구입 수량 범위 드래그, 그리고 가로 닫고 콤마. 그래서 이렇게 적어 주셔야 이 내용의 원본이 바뀌든 4가 되든 9가 되든 바뀌더라도 이 녀석이 4, 9를 다 반영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야만. 그리고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다음 구입총액 합계 구할 범위 구입총액
제가 함수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인수 공부할 때 마법사를 사용할 거고요. 실제 시험 준비는 지금 시험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비는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이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직관적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저는 제시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표사에서 장르가 드라마이면서 관람 등급이 15세 이상인 영화들의 일간 합계를 계산하여 다음 셀에 표시하시오. 숫자 뒤에 만 원을 표시해서 123만 원. 문제 잘 읽고 계시죠? count equals, sum equals, average equals 중 알맞은 함수와 n% 연산자 사용. 자, 일단 제 화면부터 봅니다. 자, 일단 함수명 중에 count if 뭐라고요? 2개 이상의 조건값을 모두 만족하는 개수를 표시하겠다. count. 그 다음 sum ifs는 2개 이상의 조건값을 모두 만족하는 합계를 계산하겠다. 이때 합계 구할 범위가 먼저 옵니다. 라는 얘기. average ifs는 2개 이상의 조건값을 모두 만족하는 평균을 표시합니다. 그때 평균 구할 범위가 먼저 온다. 그리고 n% 연산자, 데이터 연결해주는 연산자. 그런데 문제의 내용 중에 시험 분석합니다. 문제에 알맞은 함수라고 했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 자, 이 세 개의 함수 중에 한 개 이상을 사용하세요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알맞은 함수를 쓰라는 건. 다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다 사용한다는 건 알맞은 함수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 알맞은 함수를 쓰라는 건 필요한 함수를 골라 쓰세요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한 개 이상을.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장르가 드라마라는 게 조건입니다. 조건 잘 파악하세요. 그 다음에 관람 등급 15세 이상. 이 15세 이상은 숫자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이건 문자 개념입니다. 문자 데이터입니다. 문자 데이터. 그리고 작성하고 보니까 조건이 몇 개? 2개네요. 2개 이상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AND 조건이 OR인지 판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문제 내용에 보시면 뭐뭐이면서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뭐뭐이면서, 드라마이면서. 이면서라는 내용을 보고 이게 AND 조건이구나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일간 합계를 계산하겠다. 그러면 무슨 함수? sum, equals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판단하셨습니다. 작성하러 가야죠. equal, sum, equals, 가로 열고 합계 구할 범위가 먼저 나온다. 처음 배우실 때 많이 틀리는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반 범위가 와야 되고요. 콤마 첫 번째 조건값을 찾을 범위, 자, AND 조건이기 때문에 장르를 먼저 처리하든 관람 등급을 먼저 처리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나열되어 있는 순서대로 갈게요. 장르 범위에서 첫 번째 조건 값 드라마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이중 가운데 묶어서 처리 콤마 두 번째 조건 값을 찾을 범위 관람 등급 범위 내에서 콤마 두 번째 조건값 15세 이상 가로 닫고 더 이상 작업할 조건은 없습니다. 함수의 마무리 가로 닫고 이게 끝이 아니고요. 문제 내용이 뭐라 했죠? 저 숫자의 뒤에다가 만 원을 붙여서 놨대요. 그러면 만 원이라는 데이터가 연결돼야 됩니다. 그러면
sum이 플러스 이거 숫자죠. 이 숫자 뒤에 어떤 정보가 연결되어 된다고요? 데이터 연결 10,000원이라는 문자를 직접 입력해서 연결시키겠다. 질문인데요. 네. 시험장에서 그냥 10,000원 신기로 치면 안 좀. 그냥 치면 안 되냐고요? 네. 어떻게? 10,000원 이거 함정법 하지 말고 그냥 더블 클릭해서 한글로 10,000원 이렇게 치면 그러니까 어떻게 어디다가요? 일간학교 저거 1,308만 원 할 때 아니 그러니까 어디다가 지금 이 시기에다 어떻게 쓰겠다고? 그냥 신기로 함수로 그러니까 어떻게 적겠다고요? 어떻게? 그냥 1,308 되어 있는 이게 안 되는데 들어가니까 그게 1,308이에요. 시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10,000원 어떻게 쓸 건데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죠. 이게 1308이라는 데이터라면 10,000원을 그냥 직접 수정하면 되죠. 그럴 것 같으면 여기가 수식을 배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 수정할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이게 1308이 아닙니다. 수정하러 들어가면. 이게. 엔터를 치야만 1308로 바뀐다고요.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트 옮겨갈게요. 수학 성각기로. 교재는 84페이지. 아, 1번은 지금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패스. 2번, 표 2부터 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표 2에서 가일별 총 개수를 상자당 개수로 나누어 상자 몫수와 나머지를 구하여 상자 가로 열고 나머지 가로 닫고를 다음 영역에 표시하시오. 상자 몫수와 나머지 표시 방법은 상자 몫수가 10이고 나머지가 4라면 10 가로 열고 4 가로 닫고라고 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int mod 함수 m% 연산자 사용. int는 무슨 함수죠?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그걸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풀려면. 실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면 수업 못하면 저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복습을 했다는 가정하에서 진행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라고 또 말씀도 드렸고. 그러니까 수업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수업이 어렵다는 건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준비를 하고 와야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가 들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 처음 배우는 일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한꺼번에 한 번만에 해결이 됩니까? 제발 그런 행운은, 요행은 바라지 마세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int, 실수해서 정수 부분을 표시해주는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몫을 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두 수를 나누어 실수값이 나타나면 그 중에 정수 부분이 뭐라고요? 몫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계산을 해주는 함수는 mod라는 함수입니다. 자, 다시. 자, 그러면 상자, 가로 열고 나머지 가로 닫고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일단 개념, 몫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몫이라는 개념은 한 상자에 25개를 담을 수 있으니까, 파인애플을 담을 수 있는 상자가 한 상자당 25개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329개 있으면 몇 상자가 나오죠? 그게 몫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몫을 구하는 방법은
두 수를 총 개수에다가 상자단 개수를 나누면 이렇게 실수값이 나타날 겁니다. 이 실수값에 뭐가 13이라는 정수 부분이, 그러면 저 값에다가 정수값을 표시하라. 정수 부분만. 이렇게. 이거죠. 자, 몫을 구하는 건 그러면 이걸 MOD라는 함수를 쓰고 넘버, 피제수, 여기서 총개수, 디비전, 나누는 수, 제수, 총 상자단 개수. 그러면 아마 25개씩 남고 한 4개쯤 남네. 자, 그러면 자, 마무리하러 이게 이제 작성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자 나머지를 계산하려고 하는 식들의 형태는 반복적으로 나타날 거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사용하셔야 되고,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됩니다. 자, 이꼴. 자, 상자 작업해야 되죠. 정수 부분을 표시하겠다. 가로 열고 뭘 해서? 총 개수를 상자당 개수로 나눈 실수값에서 정수값을 표시하겠다. 자, 앞에 봅니다. H3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항상 이 절차 밟아야 됩니다.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H3, H4, H5, H6이 나오려면 변해줘야 되겠네요. 상대 참조. I3은 이걸 네? 이럴 때 H랑 I는 절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숫자는 변하지만.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뭐라 그랬죠? 수업 중에. 동영상 다시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수업 중에 이렇게 원칙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상대를 써야 될 자리에 혼합을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일반적인 그냥 실무에서의 이야기고 시험은 원칙대로 가겠습니다. 기억나세요? 복습들 좀 하세요. 네? 자, 복습을 안 해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I3 상대 참조, 혼합 참조 안 쓸 겁니다. 우리는. 그 다음 뭐가 연결되니까 자, 가로 열고는 항상 일정하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연결 M% 연산을 써있죠. 이중 가운데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러면 여기까지. 그리고 일단 자동차게 한번 써볼게요. 뭐 상대 절대라고 고민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또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지 바로 안쪽에 나머지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죠. 연결, 나머지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MOD 총 개수, 상자당 개수, 가로 닫고. 일단 여기까지 H3, I3 상대 참조를 하겠습니다. 엔터. 그렇게 판단 내리고 또 자동 처리 한번 써보죠. 그럼 마지막 뭡니까? 마지막 가로 닫고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연결 가로 닫고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입니다. 그러면 이중 따옴표 묶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이나 아래쪽으로 드래그, 더블 클릭 방식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래쪽으로 드래그 방식도 있고요. 여기까지, 이것도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조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엑셀 처음 배우시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꼭 복습하시기 바라고. 잠깐 쉬었다가 30분, 죄송합니다. 3시부터 진행할게요.